현재 시각 19일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투로 인해 3,000명이 넘는 국민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2월 28일 이란을 공격하자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 3월 2일부터 양측 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4월 17일부터 휴전에 들어가고 연장까지 했지만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단 지역이 헤즈볼라의 무장 진지 소굴이라고 밝히면서 지상군을 투입하며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의 참전으로 자국 영토가 침략당하자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의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대사급 접촉이 있었고 지난달 17일부터는 열흘간의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평화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격 행위 중단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미국 무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전 발효 중에도 레바논 남부에 진입한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어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9일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미국이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을 비롯한 두 가지 선택지를 공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핵무기 확산의 첫 번째 도미노가 돼 걸프 주변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수를 적게 유지하려고 하며 바로 이 때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란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라고 지시한 상태라며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란도 합의를 원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꽤 양호하지만 옵션 B도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즉각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길을 갈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이란의 내부 분열을 꼽으며 이란 측이 협상으로 정확히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파악하기가 때때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는 내일 예정된 이란 공습을 중단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동 동맹국들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면서 그들은 종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며 해당 합의는 미국과 이란은 물론 중동 지역 국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멘 빈 하마드 알산이 카타르 군주와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으로부터 공습 유예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중동 지도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즉시 이란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에게 언제든 공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군사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중재를 압박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와 사우디, UAE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은 이란 문제를 단순한 이란 충돌이 아니라 원유 수송로와 중동 안보 질서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긴장을 포함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각 17일 AF통신에 따르면 아부다비 정부 당국은 알다프라 지역 바라카 원전 내부 경계의 바깥쪽에 있는 발전기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방사능 안전 수치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UAE 당국은 드론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AFP 통신은 UAE는 최근 이란을 자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비난해왔다고 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전력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노형을 수출해 아부다비에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09년 수주 이후 2024년 4월 4개 호기가 전면 상업 가동돼 현재 UAE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 12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동 전쟁 전개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리에 공습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의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원전 피격이 이란의 소행일 경우 걸프국들 간의 연합이 공고해져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 1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전쟁이 끝난 후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불가침 조약을 맺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외교관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1970년대 냉전 시기 유럽의 긴장 완화를 위해 동서유럽 국가들이 체결한 헬싱키 협정을 잠재적인 모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싱키 협정은 1975년 미국과 유럽 각국, 소련 동맹국들이 체결한 것으로 안보 현안을 다루고 경쟁 관계의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전후 이란이 약화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이웃 국가들의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동 안정을 위해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전쟁이 끝나고 영내 미군 규모가 줄면 전쟁으로 큰 손실을 입은 채 한층 더 강경해진 이란 이슬람 정권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UAE가 참여할지는 의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걸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국가인 사우디와 UAE가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며 UAE가 이번 전쟁 중에 이란을 향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영국 기반의 환경단체 갈등 환경관측소는 X를 통해 이란 하르그 섬에서 새로운 원유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EOBS는 이번에는 하르그 섬 동부 해안의 방류 지점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약 5km 길이의 기름기가 해안에서 700m 떨어진 해상까지 퍼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 6개월간 해당 지점에서 유사한 유출 사례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핵심 석유 터미널에 가해지는 부담이 반영된 징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하르그섬 서쪽 해역에서는 길이 약 70km에 달하는 대형 기름띠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센티넬2 위성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유출된 원유는 남쪽으로 이동하며 점차 넓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이란 원유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서 인프라 손상이나 저장 공간 부족 문제로 원유가 방류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정확한 유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란 정부는 이날 자국 시설에서 원유가 유출됐거나 의도적으로 원유를 방류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 페르시아만 해양 생태계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 전쟁 중 UAE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사자의 포효작전 기간 중 UAE를 비밀리에 방문해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얀 UAE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UAE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UAE가 이스라엘 총리 또는 이스라엘군의 그 누구든 방문을 받았다는 보도들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인 모사드 수장도 이란과 전쟁 기간 중 적어도 2차례 UAE를 방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국은 이란의 주요 석유화학 시설에 대한 공격도 조율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UAE는 2020년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8년에도 빈 자이드 대통령과 비밀회담을 하기 위해 UAE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 중 대공 방어망인 아이언돔 포대와 운용 병력을 UAE에 파견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UAE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이란과의 충돌 속에서 이스라엘과 UAE의 안보 협력이 수면 아래에서 더 깊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동 전쟁 전개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리에 공습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의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방과 이란 관리들에 따르면 사우디 공군은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해 보복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타격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우디 측은 이를 통해 자국이 공격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보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로이터는 UAE가 먼저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사우디의 직접 행동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UAE가 지난 4월 비밀리에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남부 연안 라반섬의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는 공습 직후 이란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가 보복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국 주재 이란 대사 등을 통해 외교적 접촉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 내무부는 지난 1일 무장한 혁명 수비대원들이 임대한 어선을 이용해 페르시아만의 전략적 요충지인 부비안 섬에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군과의 교전 과정에서 군인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혁명 수비대원 4명이 체포되고 2명은 도주한 것으로 전해져 중동 지역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